네, 저희 이상한 마케팅 유튜브 채널에 매출 10배 상승, 문의량 33배 증가와 같이 실제 뚜렷한 성과를 낸 성공 사례 영상들이 우수수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대체 아카데미 팀에서 성공 사례를 이렇게 매번 만들어내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비결 중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전문직, 요식업, 운동, 의료, 교육, 미용, 오프라인 매장, 건축, 디자인, 부동산, 여행, 레저, 기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업종의 수강생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랜덤으로 한 곳만 골라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 저희 500만원짜리 마케팅 교육과 피드백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현승우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아카데미 팀은 평생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혹은 대행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이라는 무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팀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상한 마케팅 유튜브 채널에 저희 자청 대표님과 성공 사례 인터뷰를 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 자랑스러운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 분들이십니다. 앞선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출 10배, 문의량 33배 증가와 같이 뚜렷한 성과를 내다 보니까 대체 아카데미 팀에서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비결이 뭐냐? 나도 마케팅 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 뭘 알려주길래 매출이 저렇게 오르는 거냐? 나도 영상에 대표님처럼 매출 대박 나고 싶다. 비결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문의량이 막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강생분들한테 1대1로 딱 붙어서 각자의 상황이나 사업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나 방법을 진짜 떠먹여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이 아카데미 과정은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컨설팅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수강생분들을 어떻게 성공시키고 있는지 가장 핵심이자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이건 저희 이상한 마케팅이 실제 대행을 할 때에도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바로 3Q 분석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 3Q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 question, 즉 3개의 질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Who am I? 두 번째 Who are you? 세 번째는 Where am I? 해서 총 3가지 질문인데, 저희 이상한 마케팅에서도 실제 마케팅 대행을 하기 전에 이 3가지 질문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현재 우리 업체에 필요한 마케팅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맞게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선행되지 않고서는 마케팅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실제 수강생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 3Q 미션을 드리고 스스로 분석하도록 합니다. 위 3가지 질문만 보고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간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보면 이 3가지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대표님은 10분 중에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테니까 지금부터 실제 저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미션 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Who am I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쉽죠. 바로 대표님 본인 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실제 저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3Q 첫 번째 미션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 저희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분들에게 제공하는 미션 페이지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영상이고,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저희가 살펴본 3가지 질문이 나와 있죠. 각각 Who am I, Who are you, Where am I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인 Who am I, 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목차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업종 및 분야 분석 2가지, 여기서 최상의 이득, 수익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최상의 이득입니다. 최상의 이득? 이득은 이득인데 제일 높은 이득이라는 건가? 네, 아마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혹시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핑크펭귄은 저희 이상한 마케팅 필독서이기도 하면서 아카데미 수강생분들께도 추천드리는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책만 한 10번 정도 읽어보셔도 어디 가서 마케팅 좀 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마케팅의 정수가 다 담겨있는 책이니까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의 이득은 바로 이 핑크펭귄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고객이 진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 2차적 이득이 나오죠. 최상의 이득은 2차적 이득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그 이상의 이득을 얘기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 의료 서비스, 쉽게 말해서 병원의 경우에는 고객인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2차적 이득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거지 그 이상의 이득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핑크펭귄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건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2차적 이득이고 그 상위의 최상의 이득이 바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테니스 라켓 사업입니다. 테니스 라켓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2차적 이득은 보다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최상의 이득은 우승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감이 오실까요? 한번 정리를 하자면 2차적 이득은 고객이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이익을 뜻하고 최상의 이득은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본질과 가장 가까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강남 음식점이 있어요. 2차적 이득은 SNS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최상의 이득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겠죠. 왜냐면 결국 음식점의 본질은 맛이니까요. 이걸 보고 저는 SNS에 올릴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께 반문을 드려볼게요. SNS에 찍을 사진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정작 음식점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사진 찍으러 방문을 하실 건가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맛이라는 최상의 이득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고객을 진짜 만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 고객들의 2차적 이득은 무엇이고 또 그 이상의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상의 이득을 살펴봤다면 다음은 수익 구조입니다. 결국 모든 사업은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그 수익 구조 또한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음식점, 수학학원, 스마트 스토어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처럼 각각의 제품이나 서비스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음식점의 경우에는 테이블 수는 몇 개인지 월 평균 매출, 비용 그리고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이거 당연히 매달 정리하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16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수백 명이 넘는 대표님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게 마케팅을 과장하는 거 또는 부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은 너무 낯간지럽다, 내 자랑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거 마케팅 사기 아니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마케팅은 과장하고 부풀리고 사기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100점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케팅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100점짜리를 마치 막 200점, 300점처럼 과장되고 부풀려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마케팅은 100점짜리 서비스가 있으면 그게 왜 100점인지 고객한테 하나씩 납득시켜 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 고객들은 우리 서비스가 100점인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이 16가지 장점들이 우리가 왜 100점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마케팅이 단순히 부풀리고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면 오늘 제 얘기가 생각을 좀 전환하는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점을 쭉 정리를 합니다. 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좋은 예시, 안 좋은 예시가 나와 있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실제 수강생 페이지 그리고 피드백 내용을 보면서 뭐가 좋은 예시고 뭐가 안 좋은 예시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약점입니다. 모든 사업은 장점만 있을 수가 없죠. 약점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약점을 정리하고 여기서 포인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함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3Q 중 첫 번째, 나에 대한 분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Who are you? 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이제 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맞추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너는 바로 고객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고객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고객에 대해서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를 살펴보면 우선 목차부터 볼게요. 고객의 근본적인 구매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고객의 특징, 그리고 고객 한 명에게 팔기 위한 5가지 질문을 분석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보면 우선 고객의 근본적인 구매 동기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업종별 예시를 보시면 필라테스의 경우 근본적인 구매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필라테스를 배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체력 증진, 체형 교정, 이유가 다양하겠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공족 유명하죠. 카페는 커피가 아닌 공간을 파는 사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카공족들에게는 카페는 공부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카페를 찾을 겁니다. 이처럼 내 사업의 고객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을 케이스별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들어놓은 예시인데 필라테스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필라테스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찾아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매 동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어떤 고객들이 주로 찾아주시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20, 30대 여성이고 필라테스로 군살을 정리하고 싶어 하고 재활치료, 자세교정 목적의 수강생보다 유산소 운동과 고강도의 필라테스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 감량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체력 증진도 있고 세 번째, 체형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여성이 50%, 남성이 50%, 남녀 비율이 절반이고 이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원한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로 필라테스를 배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매출, 실제 매출에 기여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로 드러났는데 실제 매출 기여 순서가 3번, 1번, 2번 순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체형 교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그 다음 체력 증진 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막상 대표님이 원하는 매출 기여 순서는 이거랑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타겟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여기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한 명에게 팔기 위한 5가지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한 명이지? 난 1000명한테 팔고 싶은데. 좋습니다. 그 답을 드리자면 한 명에게 팔 수 없다면 1000명에게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명을 제대로 설득해서 팔 수 있으면 1000명에게도 팔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5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사업의 넘버원 타겟. 두 번째, 그 타겟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세 번째, 그 타겟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네 번째, 타겟이 갖고 있는 문제는. 5번째, 내 사업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샌드위치 가게를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위에서 살펴봤죠? 넘버원 타겟은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고객이 될 텐데 그 중을 딱 한 명 찍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생으로 잡았네요. 그래서 그 타겟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타겟이 갖고 있는 문제. 5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넘버원 고객을 설득해서 우리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면 1명, 10명, 1000명도 설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Where am I?인데요. 우리가 3번째 질문을 통해서 분석해볼 내용은 바로 세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세상이 뭘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란 바로 경쟁업체를 뜻하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치한 오프라인 상권도 포함이 되겠죠. 말 그대로 내 사업을 둘러싼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를 둘러싼 세상, 경쟁사를 분석을 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 나가야 하는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실행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경쟁사 분석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경쟁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경쟁업체 3곳 분석하기, 강점 셀링 포인트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 상권이신 분들은 상권을 분석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경쟁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질문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위에 저희가 이제 내부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정답을 같이 보면서 간단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이 다르면 경쟁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 분석하실 때 저기 잘 나가 보이고 매출 잘 나와 보이고 이럴 때 멋있어 보이고 이러면 경쟁사로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나와 같은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곳이 경쟁업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석을 하시다가 경쟁업체라고 생각하는 곳의 주 고객층이 나랑 다르면 분석을 멈춰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경쟁업체랑 벤치마킹 업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 재수 가외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분이 강남 대성학원을 경쟁자로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인 프리랜서가 대기업을 경쟁자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업체는 경쟁자가 아니고 벤치마킹, 그러니까 참고하면 좋은 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만약에 1인 재수 가외 선생님이라면 같은 규모, 1인 규모에서 경쟁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완벽한 분석이 어렵다. 사실 저희가 이거 아카데미를 진행해보면 수강생분들 중에 가장 성과가 더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가 너무 강해요. 애초에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경쟁사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업체의 정보도 오픈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되 이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는 거에 더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업체 3곳을 분석을 합니다. 최소 3곳이에요. 경쟁업체 분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시는 저 이상한 마케팅을 예로 들어서 이제 다른 마케팅 대행사를 가져와 봤는데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뭐 요상한 마케팅 격파 같은 곳은 실제 마케팅 대행사는 아니고 가상의 업체입니다. 이렇게 경쟁사 3곳의 주 고객 선정 이유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요. 이때 주의할 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업체의 주 고객층이 우리랑 겹치는 곳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실까봐 이제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주 고객층이 다른 것도 우리의 경쟁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사업에 적용할 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우선으로 두고 분석해야 할 것은 바로 주 고객층이 겹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쟁사의 어떤 장점과 약점을 분석을 합니다. 내 사업이 경쟁업체의 장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경쟁업체의 약점의 경우에는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지역 상권 분석인데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외장을 운영하시거나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죠. 최근에 제가 뭐 요식업 쪽에서 유명한 분이 나오는 이제 방송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요식업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목, 두 번째도 목, 세 번째 목.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어떤 상권에 위치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오프라인에 이제 기반을 둔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권을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아카데미가 실제 교육에 활용하는 3Q 미션 페이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3가지 질문의 만큼은 그 누구보다 세세하게 분석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수강생분이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실제로 어떤 피드백을 제공했는지도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실제 저희 500만원짜리 마케팅 교육과 피드백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수강생분들이 첫 번째 Who am I? 나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강생분들이 3Q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남겼는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렸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전문직, 요식업, 운동, 의료, 교육, 미용, 오프라인 매장, 건축, 디자인, 부동산, 여행, 레저, 기타 이처럼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업종의 수강생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랜덤으로 한 곳만 골라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학학원입니다. 여기는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실제 수강생분이 3Q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다만 이제 수강생분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어떤 수치나 지역 정보 같은 거는 조금 변경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우리 학원에 직접 적용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업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 하더라도 현재 내 사업을 접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맨 먼저 3Q 중에 Who am I? 나에 대한 미션 페이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인데 한번 볼게요. 2차적 이득과 최상의 이득 작성을 해주셨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수학학원 해서 이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 이제 가격과 수업 수 그리고 이제 월 평균 매출, 비용, 순수익까지 다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내 사업 장점 5가지 작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거 보시면서 내가 이 수학학원의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점들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의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 이 학원을 다니는 초중고 학생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학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1, 2, 3, 4, 5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내가 이 학원의 잠재 고객이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내용이 모두 장점이라고 좀 느껴지셨을까요? 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포인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미션의 핵심은 나의 장점이 과연 내 고객들에게도 장점이 될까? 만약 그렇다면 고객들에게 그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약점입니다. 약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 그 자체보다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가 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대표님은 약점과 약점을 보완하면 좋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 분석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쉽다 또는 생각보다 어려운데? 라고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분석만 해도 충분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분석도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 상위 10% 안에 드는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카데미는 상위 1% 대표님들로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피드백인데요. 방금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피드백을 드렸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상의 이득. 자, 여기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밑에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남겨드렸죠. 이제 이렇게 형광 표시된 게 이제 저희 피드백인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삶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거를 최상의 이득으로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첨언을 드린 피드백이 학부모 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잠재 고객이 사실 학생이지만 그 학생을 학원으로 보내는 건 학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이 이 학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이득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삶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이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잘 작성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글을 쓰거나 이제 영상을 만드실 때도 고객의 최상의 이득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션은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분들이 한 달 또는 2달 과정을 함께 하시는 동안 맨 처음 하는 미션이에요. 그 첫 미션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최상의 이득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직접 이제 컨텐츠나 광고 소재를 만들어 보는데 그때도 이 최상의 이득을 꼭 기억하고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자, 다음 수익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원에 이제 어떤 수업이 있고 뭐 각 수업별 비용이 얼마고 이제 월 판매량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여기에 따른 이제 매출, 비용, 뭐 순수익까지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아래와 같이 남겨드렸어요. 현재 평균 매출이 이제 2,2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만약에 수용 가능한 최대 학생을 받게 된다면 월 최대 매출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드렸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저희가 현 상황에서 마케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두고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수용 가능한 최대 학생을 받는 걸로 갈지 아니면 일부 수업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업이 아무래도 단가가 높으니까 이런 수업을 더 많이 받아 나갈지 같은 이제 우리 마케팅의 목표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사업의 장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장점 부분 살펴볼 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실까요? 나의 장점이 과연 고객들에게도 장점이 될지 만약에 그렇다면 고객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점은 오래된 경력이고 그 근거로 이제 25년 이상의 강의와 학원 운영 경력을 적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에도 적어두었듯이 항상 핵심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래된 경력이 아니고 25년 이상의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숫자를 활용해서 구체화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신규 원생 대다수가 홍보 활동 없이 지인 추천으로만 유입된다고 되어 있죠. 정말 좋은 포인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부족한 게 뭐냐? 방금 저희가 함께 살펴본 포인트죠. 구체성. 그래서 피드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학생 10명을 가정했을 때 10명 중에 몇 명 정도 혹은 이제 몇 % 정도 지인 소개를 해주실까요? 소개율이나 뭐 재구매율, 누적 학생 수 등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셀링은 최대한 숫자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인 추천으로 많이 와요 보다는 10명 중에 4명은 지인 소개를 통해서 옵니다 가 훨씬 구체적이고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 학원의 가치를 느끼게끔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오래 다니는 학생 수가 많대요. 한 번 다니면 5, 6년은 계속 다닌대요. 이게 또 너무 좋은 포인트죠.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우리 학원에 오래 다닐까?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 수강생이 남겨주신 답변인데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참고로 이렇게 저희가 미션을 진행을 하면 추가 질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또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티키타카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시로 가져온 답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고객에게 드렸던 말, 수업의 질이 뛰어나서 이해하기 쉽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다. 초중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어서 대학 입학 때까지 믿고 보내겠다. 자, 이거를 저희가 추가로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마케팅에 꼭 필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마케팅 어렵다 하시는데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학원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면 여기에 우리 학원의 강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겠죠. 이거를 블로그, 인스타, 당근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 마케팅할 때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수한 강사진. 그러니까 석사급 이상의 학력, 2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포인트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학교 학과를 나오셨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경력이나 이력, 그 다음에 수상 내역 같은 자격증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추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잠재 고객들한테 우리 학원만의 어떤 전문성이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대입 실적. 자,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셀링 포인트가 없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스카이 몇 명 보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학원에서 스카이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생 다수 배출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감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부족하죠? 맞습니다. 구체성.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명씩 스카이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3Q 미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는 것처럼 계속 더 파고 들어가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보시는 것처럼 답변에 대한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있고, 위 내용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마케팅에 꼭 필요한 추가 질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마케팅은 결국 이제 이미지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학학원의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감사 메시지, 후기, 리뷰, 자필 편지, 인사, 카톡 후기, 선물 같은 것들을 이미지가 있으면 캡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죠. 자, 다음은 약점인데, 약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약점도 대표님이 적어주신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봤어요. 자, 약점에서 우리 학원 강사님들의 나이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원 강사님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습 시스템이 약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그리고 특히 이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구체화해 보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가 저렴해서 높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강의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 수강생이 늘어나실 수밖에 없고, 최대 수용 인원이 넘어서 초과 수요가 나면 그때 수강료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면서 수강료를 인상할 타이밍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 직접 작성한 답변과 저희가 남겨드린 피드백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3Q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질문이 2개가 더 남았어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신 분들도 일단 저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Who are you? 고객을 분석한 미션 페이지랑 거기에 따른 저희의 피드백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 노션 페이지 보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션 수행한 내용이랑 피드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케이스는 수학 포기자, 중위권 학생, 상위권 학생으로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 고객 케이스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각 케이스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구매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자, 그럼 바로 피드백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의 고객을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이제 타겟을 나누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짚어주셨다. 잘했습니다. 저희는 잘했으면 잘했다고 합니다. 대신 어떤 부분이 잘했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위에서 작성해 주신 고객이 사실 이제 직접적인 고객보다는 간접 고객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고객은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학원비를 결제하는 고객이 사실 학부모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설득을 할 때 최종적으로는 구매력이 있는 학부모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위에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 물론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가 고려하는 사항까지 녹여져 있어서 크게 수정할 내용은 없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로 마케팅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방향성이 엇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해서 이제 피드백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실제 매출 기여도는 2번, 1번, 3번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위권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포자, 수학 포기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학생인 거죠. 자, 이렇게 현재 상황을 체크를 했고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매출 기여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 상황이랑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3번, 2번, 1번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보시면 상위권 학생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한 아이들은 중위권, 하위권인데 구매력이 낮대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상위권을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번 저희 사업자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하면서 타겟 3 상위권 학생들의 신규생을 추가로 더 모집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3Q 미션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몇 명을 더 모집하는 걸 목표로 잡을지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Q 미션을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 분석을 했으면 우리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마케팅 전략이 나오고 이걸 실행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한 명에게 팔기 위한 5가지 질문을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내 사업의 넘버원 타겟 역시나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죠. 특목고나 상위권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객단가가 가장 높고 공부에도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가장 받고 싶은 고객을 이제 작성해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저희가 본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남겨주신 답변에 대한 이제 피드백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구매력이 있는 이제 학부모를 우리에게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피드백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로는 이제 이런 상위권 대학에 이제 진학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피드백이 뭐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략을 같이 만들어 나가 보려고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그 타겟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에 대한 답변으로는 학원이나 가외 강사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 특히나 가장 두려워할 부분이죠.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것을 적어주셨어요. 여기 피드백에도 적어둔 것처럼 5가지 질문이 모두 중요한데 3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그거를 마케팅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얻는 것보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걸 손실, 회피, 욕구라고 하는데 이걸 마케팅에서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아무 수학학원에 맡겼다가 우리 아이 성적 향상은커녕 학원비만 날리면 어떡하지?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공부 습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고 맡길 수 없는 학원이 없을까? 혹은 이제 학원비 맞을까?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케팅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째로 이제 타겟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셨어요. 제대로 된 입시 전문가가 주변에 없다.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타겟의 고민이 이런 걸 거예요. 성적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원이 어딘지를 일단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다들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겟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콘텐츠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날리지 않는 제대로 된 수학학원 찾는 방법이라든지 수학학원 찾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수학학원 등록 시 주의사항, 학원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런 콘텐츠를 우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준다면 이 글을 읽은 고객들이 우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고객들에게 영업을 해주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 예시도 들어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 질문이 내 사업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입시 경력과 실적이 있고 개인의 수준에 따라 맞춤 수수업이 가능하고 입시 전략 수립,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장님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앞서서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뒀는데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성적 향상을 원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이분한테 저렴한 학원비를 제시하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겠죠. 이분의 어떤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예로 비슷한 예인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내던 간에 품질 하나만큼은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고객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그 고객한테 싼 가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하면 신뢰를 잃고 이탈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녀 성적 향상을 희망하는 고객들한테는 사실 우리 선생님 실력, 실제로 성적이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대학 진학이 얼마나 됐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문제를 분석했으면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3Q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답을 하는 게 일단 우선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좀 더 파고들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 3Q 미션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막 추가 질문 이만큼 하고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막 살면서 머리가 이렇게 지끈거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저희가 또 어려운 건 어렵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3Q 분석했던 시간이 진짜 내 사업에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3Q 너 페이지를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Where am I? 세상 분석에 대한 미션 페이지 그리고 피드백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수학 학원입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 경쟁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같이 살펴봤었죠. 경쟁사 분석하실 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장님께서도 A, B, C 학원 이렇게 경쟁업체 3곳을 선정을 해주셨고, 주 고객이랑 선정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잠깐 이제 경쟁사 페이지 보면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경쟁사를 분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비교를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 내가 뭘 잘하고 있고 어떤 게 특이하고 부족한 점은 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반복하면 결국 내 사업의 차별점과 강점, 보완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에 적용하면 마케팅 전략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피드백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경쟁사에 대해서 장점과 약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뭐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경쟁학원의 이제 A 학원 약점을 고등부 수업이 부족하고 강의력이 약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 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약점이 성적 향상이랑 입시 실적이 좀 약하대요. 그리고 학생 관리 능력이 좀 약하고 강사진 경력이 적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학생 관리 능력이라든지 입시 실적이라든지 강사진 경력이 좋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만 잘 어필하기만 해도 이 경쟁 업체에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추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우실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 SNS 등에 명시해 둔다면 차별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경쟁업체 C 학원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외 학생 수가 너무 적대요. 최상위권에만 맞게끔 설계된 수업 시스템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린 게 이제 최상위권 외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거는 사실 전체 학생 수를 생각하면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최상위권 전문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보면 뾰족한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역시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이랑 이 C 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떤 차별점이 있냐 라는 걸 이제 추가로 질문을 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업체의 어떤 장점과 약점을 정리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장점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더 큰 장점,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 잘 정리를 해주시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이상한 마케팅의 도움? 사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수강생분들이 종종 계신데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랑 함께 하면서 경쟁사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보시죠.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부모 상담 관리 능력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길 수 있는 장점으로 되게 다양한 걸 적어주셨어요. 상담실장,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서 학부모 적극적인 상담 진행, 학부모 간담회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때 봤을 때 어쨌든 우리도 학부모님들 관리 및 상담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재 고객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 나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장점은 우리의 장점대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고객들이 이거를 장점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포인트에서 이거 역시 잠재 고객들이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각 어떤 상담실장님의 학부모 상담 진행이라든지 어떤 밴드와 블로그를 통한 어떤 학부모 상담 같은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되는지 정리하고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럼 약점입니다. 경쟁사의 약점이에요. 경쟁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적는 건데, 경쟁사의 약점이 학습 관리가 너무 엄격하대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엄격함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요. 그치만 집중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학원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격한 학습 관리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를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후기 자료가 있으면 취합을 해주시고,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학생이랑 학부모님들이랑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쟁 학원의 약점 중 하나가 최상위권 학생 다수 확보 교육, 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건 최상위권만을 겨냥한 커리큘럼이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을 확보하자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서 피드백을 남겨드린 게, 좋다, 대외적인 마케팅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학원 이제 내부 어떤 수업 퀄리티나 시스템 구축 같은 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특별히 마케팅과 별개로 이제 원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 최상위권만의 커리큘럼 너무 좋고, 이것 또한 다른 경쟁 학원이랑 비교해서 우리 학원만의 확실한 차별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을 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남겨드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3Q 미션 세상 페이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 이상한 마케팅에서 대응을 할 때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자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는 미션 페이지인 3Q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댓글에 보시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3Q 미션 페이지가 첨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차근차근 보시면서 본인의 사업에 맞게 답변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답변을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선별을 해서 1대1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피드백 보셨죠? 퀄리티. 실제로 500만원짜리 수업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전문가의 맞춤 피드백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